단백질의 구성원소 아까도 말했지만 CHON이라고 하는 4가지 물질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단위체, 단백질의 하나하나의 단위체가 나오는데 단백질 하나하나의 단위체 이름이 뭡니까?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이게 나와. 또는 이거를 막 연결해 붙이면 단백질이 돼. 이게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냐? 필수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 20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된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네요.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은 뭘 만드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단백질 갖다 만드는 게 뭐야? 몸을 구성한다. 그지? 몸을 구성합니다 말고. 근육에도 단백질이 당연히 있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효소라는 게 필요해. 효소라는 걸 효소를 만들어.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어요. 효소와 호르몬. 효소하고 호르몬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 생리작용, 우리 몸을 돌아가게 만든다,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리작용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뭔가를 만들고 부시고 하는 어떤 다양한 물질 대사 과정을 합쳐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거나 또는 호르몬을 만들거나 또는 항체, 우리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죠. 방어작용 같은 방어작용이라는 것을 담당을 한답니다.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를 만들 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클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장기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어떤 병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호르몬 중에 선생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유일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키를 크게 만드는 호르몬 있잖아. 그거 나랑 안 친한 호르몬인데 걔도 단백질이 구성 성분이란 말이야. 단백질 많이 안 먹으면 호르몬도 안 나와. 효소가 안 나오면은 뭔가 물질도 만들 수가 없겠죠. 물질 만들 수 없으면은 또 몸이 약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단백질을 태워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을 태워가지고 막 열을 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1g당 몇 킬로칼로리 낸다? 무려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1g당 4kcal. 이 4kcal라는 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1g 그래봤자 이만큼밖에 안 돼요. 1g 단백질 이만큼.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걸 태울 거야. 얼마만큼의 열이 나느냐? 완벽하게 다 탈 경우에 4kcal 열이 나게 되는데, 4kcal는 자, 물 1kg. 이게 몇 킬로 될까? 2kg 되려나? 물을 이만큼 준비해요. 이만큼 물을 준비한 다음에 이게 지금 0도씨라고 한다면은 얘를 4도만큼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의 양이 4kcal이야. 꽤 많은 편입니다. 4kcal면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게 단백질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몸을 구성하는 것도 써줄게요. 몸은 뭐 세포라던가 세포막이라던가 뭐 등등등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산은 이름이 아미노산의 이유가 뭐냐면, 아미노기라고 하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미노기와 카르복시산기라고 하는 두 가지 기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에요. 써있죠? 아미노기와 카르복시산기를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도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뭘 기반으로 한다? 당연히 탄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 H 하나가 붙어 있고 위에는 R기라 그래서 여기에 R이라는 걸 써놨고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 왼쪽과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른쪽은 COO하고
COOH라고 하는 COOH라고 하는 오른쪽이 바로 COOH가 카르복시산이에요. 카르복시산기입니다. 기의 산. 카르복시산기. 카르복시산이라는 녀석은 약간 신맛을, 산성성질을 나타내는 녀석. 산성성질. COOH가 들어간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CH3, COOH 많이 본 적 있죠? 뭐야? 뭐냐고 어려. 식초. 맞아. 식초의 구성 성분인 이응, 시옷, 티읕, 산. 아세트산의 화학식입니다. 아세트산. COOH가 바로 카르복시산, 산성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을 보여주는 시성식이에요.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쓴 거야. 원래 C2H4O2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COOH를 뜯어내가지고 따로 써준 거야. 시성식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아미노산 역시 성질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오른쪽은 카르복시산, 산성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이 있고요. 왼쪽에는 질소가 연결되어 있고요. 질소는 또 탄소는 공유결합이 4개인데 질소는 공유결합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입니다. 여기에 H가 2발이 붙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NH2 이거요. NH2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아미노기라고 아미노기다. 아미노기와 카르복시산기를 같이 갖고 있어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아까 몇 종류라고 했지? 20종류. 그러면 모든 아미노산은 다 아미노기가 있고 모든 아미노산은 다 카르복시산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0종류가 있다며. 종류를 다르게 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바로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미노산은 R이고 어떤 아미노산은 R-이고 어떤 아미노산은 R2-이고 이런 식으로 R의 요 위치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R이라고 써져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R 자리에 뭐 CH2가 오르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어떤 물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지. R기 이거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기능기라고 합니다. 책에는 기능기. 책은 들어가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기. 자, 이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막 연결되면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세 글자로. 단백질.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뭐 돼야 돼? 결합돼야 돼. 결합. 아미노산이 결합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림으로 볼게. 왼쪽에 이 아미노산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도 아미노산이 하나 있는데 HNCRHCOOH 똑같이 있네요. 자, 왼쪽에는 아미노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카르복시산기가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그렸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 R이 있고 얘는 CH2가 있다고 시작. 자, 둘이 결합한다라는 것은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요 탄소하고 요 질소가 있는데 요 탄소도 지금 공유 결합을 다 하고 있죠. 얘도 질소가 공유 결합을 3개 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다 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옆에 아미노산을 잡을 수 있는 팔이 없는 거야, 현재는. 그럼 쟤를 잡으려면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뭔가를 버리고 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뭘 놓냐면 왼쪽에 있는 녀석은 OH를 놔요. OH를 놔서 나 이제 팔 하나 생겼어 이러는 거야. 이 녀석은 나도 수소 하나 버릴게. 그래서 얘도 팔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 2개의 팔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싸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결합되는 거야. 그러면은 떨어져 나온 물질. 요 H하고 OH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되겠어? 물입니다. H2O가 빠져나오면서 결합되는 거야.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을 뭐 된다? 탈수되면서 축합된다.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미노산들이 막 결합하고 있을 때 물이 막 나오겠네. 그지? 물이 막 나오겠네.
그래서 물이 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 단백질을 결합된 게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을 막 끊으려면, 막 잘라내려면, 아미노산들을 막 잘라내려면 물을 오히려 다시 넣어줘야겠죠? 단백질을 부실 때 물을 넣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소화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떴는데 왜 밥을 먹으면 30분 뒤에 물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왜 물이 필요한지 알겠죠? 물론 그때 물 먹지 않아도 몸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분해가 되긴 되는데 물을 더 추가적으로 흡수해주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물 한 잔씩 할까요? 자, 물 먹으면 소화가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물을 집어넣으면서 분해시키는 거는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분해. 반대되는 개념이죠. 탈수축합의 반대가 뭐다? 가수분해. 가한다. 물을 가해서 분해시킨다.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분해. 그렇죠? 자, 이렇게 결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백질. 자, 이제 핵산 얘기를 좀 하죠. 핵산. 핵산은 잘 안 썼었는데 핵산은 구성 원소가 CHON까지 똑같아요. 단백질하고 똑같거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인이 필요해요. 촌피라고 해요. 핵산은 촌피다 라고 기억하고요. 자, 핵산은 마찬가지로 구성 단위가 있는데 핵산의 구성 단위, 아까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었듯이 핵산의 구성 단위가 있어요. 그럼 핵산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핵산이란 뭐냐? 잘 봐. 핵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란 뜻이에요.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입니다. 핵산. 내가 세포를 딱 들여다봤는데 핵이 들었죠. 핵 속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산성물질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 산성물질이 뭘까? 유전물질. 유전물질인 DNA, RNA입니다. 바로 DNA, RNA의 바깥쪽이 산성물질도 있어요. 안쪽은 염기들이거든. 안쪽의 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은 산성물질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산성물질이 바로 인산인데 인산이라는 물질로 쌓여져 있어요. 인산이 P야? 인산 P. 정확하게는 PO4라는 물질인데 인산, P가 여기 필요한 거야.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중요한 구성 원소가 인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산이라는 산성물질입니다. 핵 속에 산성물질이 있어. 그걸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DNA나 RNA 같은 물질을 뭐라고 한다? 핵산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럼 DNA, RNA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뭐냐?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냐? 구성 단위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줍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단백질 구성 원소가 아미노산이었잖아.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의 구성 원소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좀 어렵죠. 뉴클레오타이드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방금 말한 인산이라는 물질, 우리가 쉽게 인이라고 그래.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여기 당이 있어. 당. 근데 당이 오각형 모양으로 당을 그리거든요. 오각형 모양으로. 근데 각각 이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냐면 거의 다 탄소들이 위치합니다. 실제로는 여기 산소가 위치하고 여기 탄소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마다 거의 탄소가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각형이면 탄소도 5개인 거야. 이걸 다른 말로 5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당, 오탄당이다. 불러줍니다. 육각형 모양의 당도 있어요. 육각형 모양의 당. 그럼 몇 탄당이겠어요? 6탄당이에요. 6탄당. 6탄당의 대표적인 게 이거야. C 6개, H 12개, O 6개예요. 이게 포도당이 대표적인 6탄당인 거죠. C5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면요. 5탄당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당. 자, 이런 당입니다. 그래서 인산과 당과 당의
첫 번째, 여기 산소니까 첫 번째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가 염기입니다. 염기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한 개라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RNA라는 것이 있고요. DNA 먼저 쓰자. DNA라는 녀석이 있고 RNA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DNA와 RNA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차이점. 여러분들한테는 저번에 잠깐 이제 풀네임도 써줬는데 풀네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영어 단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당이 영어 단어로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당이 리보스. 염기는 뭐 베이스라고 하고요. 베이스. 인산은 뭐 피오포라고 하죠. 인산. 그래서 피오포, 리보스, 베이스 이렇게 영어로는 불러줘요. 자, 이때 리보스가 당인데 바로 요 R자가 리보스예요. NA는 뭐야? NA는 뉴클레이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이게 핵산이 NA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뉴클레이,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 NA야. 그래서 얘는 핵산이야. 얘도 핵산이야라는 걸 자기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고, 얘는 R을 가진 핵산이야. 즉 리보스를 가진 핵산이야. 그래서 RNA가 풀네임으로 리보스 뉴클레익 에이시드입니다. 에이시드. 그래서 리보스 뉴클레익 에이시드가 RNA예요. DNA는 뭐냐면 얘도 리보스인데 뉴클레익 에이시드 똑같은데 앞에 무슨 리보스? 데옥시리보스예요. 데옥시리보스라 해서 DNA라고 써준 거예요. 데옥시란 말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데옥시란 말 뜻이 뭐냐? 옥시가 옥시크린 할 때 뭐? 산소야, 산소. 산소에 해당하는 요 O, 옥시의 O가 뭐하다? 없다. 산소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어디에 산소가 없냐? 잘 봐. 요게 두 번째 탄소야. 첫 번째 탄소, 두 번째 탄소인데 두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 밑에 둘 다 OH가 붙는 게 기본값이야. OH. 기본값이 이게 리보스입니다. 근데 2번 탄소 밑에 요가 없어. 이게 없어. 누가? DNA는 여기 없단 말이야. 여기 없어. 여기 없어가지고 데옥시리보스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DNA를 구성하는 리보스는 여기 없는 리보스 갖다 이용하는 거고요. RNA를 구성하는 리보스는 여기 O가 있는 걸 이용한다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적용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이 녀석은 당으로 뭘 사용하느냐? 얘는 데옥시 또는 디옥시 리보스를 사용해요 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그냥 리보스를 사용해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얘는 염기로 뭘 쓰냐? DNA는 여기 염기로 뭘 쓰냐면요. 아데닌이라는 염기와 구아닌이라는 염기와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와 티민이라는 염기를 사용합니다. 아저씨. 네, 보세요. 얘도 아저씨야. 아저씨 똑같은데 얘는 이런 우라질 이렇게 얘는 티민을 사용하고요. 얘는 유라실 또는 우라실을 사용합니다. 염기로 요걸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특징 기능.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중나선 구조고 얘는 단일 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중이니까 안에 염기의 개수도 굉장히 많겠죠. 이중이니까 2배로 많을 거 아니에요. 염기가. 그래서 염기가 바로 그 유전 물질을 즉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누가 유리할까? DNA, RNA 중에 DNA가 유리해요. 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DNA가 내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내가 그러면 나를게 밖으로. 복사해서 나르는 건 내가 할게. 얘가 이동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능이 서로서로의 기능을 분화시킨 거예요. 자, 구성 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는 강의라서 뭐 할만하죠? 좀 졸릴 뿐이죠, 그죠? 전형이만 생생한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네. 편집하기 좋게. 알겠죠? 그다음 꺼주게?